정말 교실 이번엔 또 학폭이에요 또. 네, 맞습니다. 지난달 26일 밤늦게 울산에 있는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. 전화 건 사람이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또래 여중생이었는데 잠깐 나와라 만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갔더니 이 여학생을 포함해서 여중생 3명이 있었고요. 이들이 이 남학생을 주택가 골목길로 끌고 가서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여기에서 폭행이 시작돼서 이후에는 그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의 집에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. 피해 남학생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. 이 아버지가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. 사진 보니까 피해 학생 상태가 많이 안 좋던데요. 피해 학생 상태를 보면 뭐 사실 가해자들이 중학생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. 공개된 사진을 보면 눈 주위가 이렇게 뭔가 피멍이 들어 퍼렇게 멍이 듣고 이게 퉁퉁 부어 있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등하고 어깨에는 무언가로 맞은 듯이 이렇게 시뻘건 상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득합니다. 이 피해 학생의 진술서 내용을 좀 보니까 가해자들이 기절할 정도로 3시간 가까이 100번 넘게 때렸다고 합니다. 때린 걸로 그친 게 아니죠? 아니 이 내용을 보면 고문이에요. 이게 골목에서 계속 때리다가 얼굴 뒤통수 때리다가 이제 얼음찜질 해주겠다는 식으로 집까지 데려가서 때렸고요. 때린 게 그친 게 아니라 담배 못 피는데 담배를 강제로 피게 만들고 라이터로 지지다가 너 옷 벗고 춤 한번 춰봐. 그리고 소변까지 강제로 먹으라고. 저는 이게 뭐 중학생 이런 거 다 떼고 저 내용 보면요. 어디 전쟁 수용소에서 포로들 학대한 내용 같아요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자,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양손 V자 해봐는 무슨 얘기죠? 사실 이 피해 학생이 오른손에 선천적으로 좀 장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장애가 있는 걸 비하하면서 놀리면서 뭐 양손에 V자를 그려봐. 근데 이제 오른손으로 그거를 이 피해 학생이 못하는 거죠. 그걸 가지고 놀리면서 계속 하다 보니 너무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하고요. 그리고 사실 맞서서 자기도 대항해서 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가 안 했답니다. 그 이유가 자기도 같이 폭력을 하는 사람이 일이 커지고 나를 가해하는 저 여학생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정당방위가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맞아서 모멸감이 너무 컸었다고 합니다. 들으셨죠? 한때 친구였던 애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니까 모멸감을 느꼈다. 참, 이 어린 친구가 그런 걸 느낀 거예요. 자, 소장님. 네. 친구한테 맞으니 그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. 뭐 원래 뭐 그냥 뭐 일진 이런 녀석들한테 맞아도 지금 이게 좀 정신이 온전하지가 못할 텐데 말이죠. 네. 저는 이 친구가 사진을 보면 온 몸도 굉장히 다쳤죠. 뭐 라이터로도 몸을 지졌고 뭐 100대 넘게 3시간 가량을 맞았는데 저는 그 몸의 상처도 크지만 아마도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클 것이다.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남자애면은 가장 예민한 사춘기 정점에 있는데 거기에 남자애가 여자애 3명한테 맞으면서 폭력뿐만 아니라 지금 옷을 벗게 했고요. 그 아이들 앞에서 춤을 추게 했고요. 소변까지 먹게 했어요. 그 마음의 상처를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이 남자아이의 마음이 온전히 상처가 치유될까, 또 어머님의 마음이 치유될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 사건 너무 이것도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 남자아이가 사실 본인이 고통스러웠던 것보다 훨씬 더 적게 표현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,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충분하게 표현하게 해줘서 이 아이가 당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?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.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애한테 그런 짓을 시키냐. 우리 애가 그 정도로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그런데 이 피해 남학생이 어머니를 보자마자 엄마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아마도 어머니를 위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을 했는데요. 그런데 그 속은 오죽하겠냐라면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 말씀으로 그냥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 말씀드렸지만 촉법이에요, 촉법. 예, 이들 세 무리 중에 2명인가가 촉법입니다. 자, 일단 촉법에 7자만 나오면 뭐 그냥 다들 기겁을 하십니다, 이제는. 형사처벌을 안 받지만 10살은 넘었기 때문에 소녀부 송치 사건으로서의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그중에 일부는 또 자기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학교는 학교대로 진상조사를 해서 나름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대책을 하겠다라고 했고 경찰에서도 소녀부 송치라거나 아니면 촉법을 넘어선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소년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뭐 아시겠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12월
촉법 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딱 한 살,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살 낮추는 이 법 개정안을 제출해 했는데요, 국회에. 지금 계속 여기저기 뭐 대법원에서도 그건 좀 아니다. 또 인권위에서도 그건 좀 아니다. 지금 첩첩산중으로 막 논의가 워낙 장애가 많아가지고 지금 논의가 진척이 없습니다. 예?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촉법 없애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 살 낮추는 거 가지고도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. 답답합니다. 자,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.